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주말에 컬처팝에서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외신이 한국의 광풍이다, 그라운드 제로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무작정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드신 분, 조폭 이런 사람들까지 다 여기에 뛰어들고 중국 자본들까지 비트코인에 뛰어들어 있다라는데요. 정권이 엊그제서야 무슨 화폐도 아니고 어쩌다 말을 했지만은 이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말뿐이고 특정하게 조치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는 부분이요, 언젠가 멀지 않은 시기에 제2의 바다 이야기처럼 국민들 상당수가 수백만 명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대형 사고가 한국에 터지면서 스캔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은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 새에 2배를 갖다가 뛰 올랐는데, 한국에는 살라는 사람이 워낙 높아서 세계 각국 가운데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제일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장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정권의 지금 심상찮거나 의혹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전현 사장을 부르고 처벌 합법 처리를 한다고 조사하고 구인장을 발부하고 그 난리를 쳐르고 기껏 MBC 사장에 임명한 인물이요, 왼쪽으로 색깔이 아주 뚜렷한 MBC PD 출신으로 있다가 해고되었던 최승우를 임명했습니다. 최승우는 2012년 MBC 파업에 참가했다가 해고된 후에 뉴스파타라는 이 좌파 매체를 만들어서 대한언론이라고 운영해온 앵커 겸 PD 역할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는 이 PD 수첩에서 황우석 줄기세포 조작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프로를 갖다가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 정책이 정권하고 유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담은 공범자라는 다큐 영화를 제작을 해서 극장에서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MBC 방송국 내부의 문제가 보수 정권과 이 MBC 간의 유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굉장히 확산시켜 온 장 본인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확산시켜 놓고 이제 그 자리에, 그래서 지금 현 MBC 사장, 구 MBC 사장, 박문진 이사 등을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흔들어 놓고 그 자리에 본인이 들어간 겁니다. 보통요, 사람이 체면이 있으면 내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주장을 했으면 그것은 내가 공익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자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장으로 가라 해도 나는 이 일의 한 당사자이자 갈등의 축이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안 가야 되죠. 자기가 MBC 갈등의 핵심 인물이었으면서 이 보수 진영에 섰던 MBC 인물들을 척결한다고 칼춤을 추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자리에 본인이 들어갔습니다. 두껍기로 말하면 사람이 이 정도 돼야 출세도 하고 사장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겠지요. 과거 MBC 노조위원장 하다가 도지사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박문진 이사회가 이제는 순치가 되어가지고 정권에 협력하게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박문진 이사 스님을 놓고 무슨 한국당하고 시비가 걸려서 한국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니 어쩌니 하다가 나흘 만에 또 되돌아갔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당은 MBC에 대해서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럴 거를 뭐 하려고 김장겸 사장을 뭐 구인하니 할 때, 또 더 나아가서 박문진 이사 스님을 할 때 그 난리를 떨었습니까? 저보고 몇 사람이 그랬어요. 왜 MBC 문제가 중요하지 않냐? 내 그 비본질적인 문제다. 그렇게 몇 번 이야기했지요. 그 뭐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집중 보도해달라. 아니 집중 보도해서 집중으로 싸울 것 같으면 하지요.
내 이 꼬라지 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수의 어디에서, 한국당 어디에서 MBC에 최성호가 가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면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보수하는 꼬라지가 항상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3명의 이 후보를 뽑는 면접까지 하고 거기에 마치 다 정해져 있으면서 가서 면접 보고 그 중에 한 명으로 압축된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둘러리로 세워놓고 자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권 이사들은 사실상 후보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절차에 둘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MBC가 관변방송이라고 비판을 했으면 관변방송이라고 비판을 한 MBC가 개혁 지점은 어디입니까? 공영방송이 되는 건데 이제 관변방송이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이 되었어요. 노영방송은 뭡니까? 노동자가 경영하는 방송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최성호는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에 MBC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이날 선임 과정에서도 노조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박문진 이완기 이사장, 즉 MBC의 홀딩 컴퍼니 격인 박문진의 이사장도 MBC 노조위원장인 겁니다. 이 지금 문정권은 희한한 게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자 출신, 그리고 노사정위원장도 노동자 출신 이러더니만 이제는 MBC 박문진 이사장도 노조위원장, 그리고 MBC 사장도 노조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MBC는 노조의 밥그릇이 되었고 MBC의 간부 진영은 노조 투쟁에서 자기들끼리 칼라가 맞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전리품이 되어버린 겁니까? 자, 그래서 이 박문진 면접에서 최성호는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사장이나 보도국장, 제작국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과거의 문제였다. 자, 방송국의 고위 인사를 방송국 직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못 온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방송국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사람 아니냐, 이게 이야기했죠. 인적 청산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MBC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노조가 사실상 본부장, 국장 인사를 다 하면서 회사 공식 라인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면서 편성권까지 차지하려 들 것이다. 제가 말한 걸 MBC 내부의 인사가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프로에 누구를 출연시키느냐 하는 것, 즉 예능 프로, 오락 프로의 출연자조차도 정치 색깔이 강력한 사람, 그리고 문정권을 위해서 나팔수 역할을 했던 밖에 있는 찌질이들이 다 한 자리씩 꿰차고 방송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MBC 주변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자리씩 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이 징계가 이어질 거다. 다 쫓아낼 거라는 거죠. 최 사장은 이날 개인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조직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MBC는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MBC의 이 방송 내용과 경영에 대한 백서 제작에도 착수한다고 합니다. 노조가 과거 정부 시절에 일했던 사람들, 자기가 봤을 때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제작 배경 등을 조사하는 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MBC뿐만 아니라 KBS도 지금 과거 정부에서 제작했던 방송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자, MBC, KBS에서 과거 현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거나 과거 정권의 구미에 맞는 내용을 보도한 배경에 대해서 조사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MBC 노조가 170일 장기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방송 경영진이 대타로 채용한 경력직 기자와 PD들에 대해서도 다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이런 식으로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온 100여 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 하는 부분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배현진 앵커와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최성호가 벌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은 11명의 아나운서들이 떠나도록 만들고 또 몇 사람이 일을 못하고 전보되도록 만드는데 책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 내쫓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칼라에 좀 맞지 않았던 배현진 여자 앵커죠. 보도본부에서 새로운 자리를 마련할 거다. 이러면서 이 사람도 교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배현진은 MBC 좌파 노조의 입장에 좀 맞지 않는 입장을 드러낸 적이 있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이 다른 앵커들은 파업 중단 뒤에 방송에 안 났는데 파업 때 이 MBC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열심히 이렇게 맡아서 비난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배현진이한테 이 악성 댓글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배현진이 이런 데 대해서 핏대 세우고 욕 배설하고 가는 네티즌들 안쓰럽다라고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지요. 자, 그러면서 만나면 못할 말들을 갖다가 용기 내고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자,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MBC에서 해직된 사람들은 전부 다 복직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래 될 거 한국당은 이 문제를 갖고 그리 개거품을 물더만은 뭘 했습니까? 국회가 설거머니 국민들이 정신이 없는 동안에 세비를 2.6% 올리고 의원 1명당 보좌진을 1명 더 늘려가지고 인턴 2명 포함해서 9명으로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기존 직원 6, 인턴 2 해서 8인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보좌진을 1명을 더 늘렸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보좌진이 많은 나라라는 건데요. 미국의 의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합니다.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한다고 의원실에 침대 갖다 놓고 먹고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원 월급으로요, 워싱턴 DC의 비싼 방값을 감당도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드니까 그냥 의원실에서 숙식을 하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이 국회의원들은 입법 효율성이나 신뢰도에서 주요 6개국 조사에서 꼴찌를 하고도 한마디로 보좌진 8급을 1명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국회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2명, 6, 7, 9급 1명, 인턴 2명 등 9명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1명당 1년에 보좌진에만 나가는 돈이 4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좌진을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 나가는 월급이 2억 1,400만 원, 독일은 3억 700만 원, 프랑스는 1억 4,600만 원이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1명당 3명의 보좌진이고 일본에는 보좌진에 나가는 월급이 1억 7천만 원이고 미국만 10억 3천만 원 정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 1명당 1년에 들어가는 돈 지원액이 7억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의원의 세비는 수당, 상여금, 여비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지난해 1인당 1억 3,796만 원이고 매달 1,149만 원이 나갔고요. 이번에 2.6억을 인상을 하면서 200만 원이 더 올라가지고 1억 4천만 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의원들은 통상 급여로는 1,149만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은 영국, 프랑스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근데 이런 세비, 급여 말고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돈이 1인당 9,251만 원의 지원 경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매달 15일이면 사무실 운영비가 50만 원, 차량 유지비가 35만 8천 원, 차량 유류대가 110만 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자료 발간비가 108만 3천 원이 나가고 입법 및 정책 개발비가 186만 원이 나가고 공무 출장비가
7만 5천 원이 나가고 정책 자료 발송비가 38만 1,500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지난해 2억 3,048만 원이고요. 그리고 보좌관한테 나가는 돈 4억 4천만 원을 더하면 6,700만 원인데 올해는 8급 비서가 한 명 더 생기고 2.6% 그 인상이 되니까 7억이 넘는 걸로 나타나서 300명이니까 300 곱하기 7 하면 2,100만 원을 더 써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데 효율성이나 신뢰도는 꼴찌라는 거예요. 자, 저도 뭐 잘 아는 차명진 의원이 고백을 했는데 의원 시절 보좌관 6명 중에 절반 3명은 지역구에 보냈다면서 국회법에 입법활동 지원 규정이 있지만은 그거는 규정뿐이고 보좌관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거는 아무런 터치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는 일도 없이 돈은 더럽게 밝힙니다. 참 창피한 줄 알아야죠.